화순군이 무등산 자락에 도로를 냈는데 당초 직선이었던 도로가 S자로 바뀌었습니다. 도로가 휘어진 곳에는 마을 회장이 운영하는 식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협박을 당한 여성이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 동안 광주와 전남에 최고 150mm의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동아수영대회가 광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 시설에 만족감을 나타냈고 한국 신기록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화순군이 무등산 자락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S자로 구부려서 시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긴 규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나 감사원이 확인해봤더니 구부러진 도로가 마을 유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연결돼 있었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립공원 무등산에 지난 2017년 조성된 자동차 캠핑장입니다. 이곳으로 진입하기 위한 2차선 도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하지만 진입로는 당초 설계와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캠핑장 인근 마을 전 번영 회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식당 쪽으로 도로를 바꿔주지 않으면 토지보상 협의에 응하지 않겠다고 버티자 화순군이 이 번영 회장 요구를 받아들여 도로 선형을 바꾼 것입니다. 이쪽으로 직진으로 가야 된디 뭐 누가 어쩌고 해갖고 거기를 갔다고 말을 한참 급디다 갖고 시끄러웠는데 조용해졌어. 그때는 누가 모가지가 하나 달아난 것 같이 그러더니 괜찮습니다. 자치단체가 특정인의 요구를 들어준 것도 문제였지만 들어주는 과정도 문제였습니다. 화순군은 도로가 직선에서 곡선으로 바뀐다는 내용을 주민에게 알리지 않았고 기관 간에 해야 할 환경영향평가 협의도 다시 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 결과 번영 회장은 자신의 식당과 도로가 바로 연결되는 혜택을 얻게 됐지만 이용자들은 불편해졌습니다. 원래 계획상 이 도로의 제한 속도는 시속 50km입니다. 그것은 도로가 직선으로 뚫렸을 때의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도로가 곡선으로 휘어지면서 제한 속도는 시속 40km로 줄었습니다. 결국 이용자들만 불편해진 셈입니다. 감사원은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공무원 3명을 징계할 것을 단체장에게 요구했습니다. 화순군은 이와는 별도로 오토캠핑장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됐다며 국립공원공단이 제기한 송사에도 휘말려 있습니다. 2차선 도로는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인 가운데 결국 번영 회장만 이득을 보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몇 달 전 한 20대 여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성은 이별 통보를 받은 전 남자친구한테 협박을 당해왔습니다. 전형적인 이별 범죄로 보이는데 이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1살 A씨가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월 28일입니다. A씨는 유서를 남기지 않았지만 휴대전화에는 8달 동안 만난 남자친구 23살 김모 씨에게 헤어지자고 말했다가 김 씨로부터 협박을 당한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김 씨는 A씨에게 메시지를 보내 나체 사진을 갖고 있다면서 헤어지자고 하면 지인과 가족들이 알도록 SNS에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습니다. A씨는 친한 친구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고 불안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가족의 고소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김 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과 협박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김 씨의 협박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처럼 이별 통보를 참지 못하고 상대에게 가해 행위를 하는 이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상대를 협박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범죄는 지난 2014년부터 4년간 188건에 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별 범죄를 막으려면 평소 상대가 작은 폭력성을 보였을 때부터 관계를 재정립해보고 경찰이나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기록은 남는 거거든요. 그럼 그게 이제 한 번이 아닌 거잖아요. 그럼 예전에 한 번 또 신고를 했었던 그런 기록들은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힘들어했었던 것들을 또 누군가의 도움을 계속 요청했다라는 것들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거라서 헤어지자는데 앙심을 품고 벌인 잘못된 행동이 한 여성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았을 뿐 아니라 가족에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가 오늘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던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뒤늦게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회사 선배의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7살 최 모 씨. 체포 당시까지만 해도 범행을 모두 완강히 부인하던 최 씨는 3차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현장 검증 이후 진행된 4차 조사에서는 살해 혐의까지 시인했습니다. 범행 시인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왜 범행을 죄송합니다. 앞선 부검 결과 피해 여성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렸지만 나무에 걸려 치명상은 입지 않았고 목이 졸려 숨졌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최 씨는 회사 선배와 술자리에서 다툰 이후 회사 선배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선배의 약혼녀인 피해 여성을 찾아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과도 1년 가까이 알고 지냈던 최 씨가 회사 선배를 핑계로 집에 들어간 뒤 범행을 저지른 점을 확인했습니다. 수사를 하고 보니까 최종적으로 송치재명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강간 등 살인죄 이 제명으로 송치하게 됐습니다. 과거 2차례 이상 강간죄를 저질러 보호관찰을 받고 있던 최 씨는 이번 혐의가 확정될 경우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현충일 징검다리 연휴에 광주와 전남 지역에 최고 150mm 이상의 많은 비와 태풍급 바람이 예보됐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후에 전남 남서해안부터 내리기 시작하겠고 모레까지 남해안에는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예상 강수량이 20에서 70mm입니다. 특히 내일 밤과 모레 아침 사이에는 국지적으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와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또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고 내륙에도 10m 안팎의 강풍이 예상된다며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시설과 준비 상황을 점검할 동아 수영 대회가 광주에서 시작됐습니다. 선수들은 경기장 시설에 대부분 만족감을 나타냈고 대회 첫날 한국 신기록이 수립돼 주목을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여자 일반부 자유형 경기에 출전한 선수들이 일제히 출발 신호음에 맞춰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50m 도착 지점까지 온 힘을 다합니다. 수영장이 잠시 어수선해지더니 10년 만에 한국 신기록 수립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에는 24초가 진입되는 선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최초로 24초에 진입하면서 세계에서 대한민국권에서도 24초 나온 선수가 있구나, 이것을 알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개인 혼용 종목에서 국제대회 자동 출전권을 얻은 김서영, 여자 배영의 1인자 임다솔 등 국가대표 수영 선수들이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열리게 될 남부대 국제 수영장을 찾았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리는 세계 선수권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한국에서 아시안 게임이랑 했던 것을 보면 큰 무리 없이 잘 진행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테스트 이벤트격인 동아 수영 대회는 지난 2016년부터 내리 4년째 광주에서 개최되고 있습니다. 다이빙과 수구, 아티스틱 수영 등 대부분의 경기가 실전으로 진행되면서 수영 꿈나무들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담금질에 나섰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고 싶고 열심히 해서 국가대표까지 될 그거처럼 하고 싶어요. 광주수영대회 조직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서 시설과 운영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을 완벽하게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쓰기에는 편할지 몰라도 두고두고 환경을 망칩니다. 재질 때문에 재활용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사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남공욱 기자입니다. 길을 다니는 시민들의 손마다 음료가 담긴 페트병과 일회용 플라스틱 컵들이 들려 있습니다. 길거리 여기저기 버려진 플라스틱 컵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음료를 담아 마실 수 있는 페트병과 일회용 테이크아웃 잔이지만 이런 플라스틱들을 처리한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 제품들이 재활용하기에 어렵게 생산되기 때문입니다. 광주의 한 재활용품 선별 업체입니다. 일회용 플라스틱컵 대부분이 재활용품이 아닌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플라스틱으로 보여도 재질이 제각각이어서 일일이 소재별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일 품목으로만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단일 품목이 안 되기 때문에 유관상은 모르고 확인을 하려면 불로 태워서 해야 되기 때문에 태우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죠. 지난해 8월부터 카페 매장 안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사용을 금지했지만 플라스틱컵 사용량 감소율은 3.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컵 보증금 제도를 부활시키고 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의 책임을 늘리는 등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다회용 컵을 이제 카페나 여러 가지 이런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협약을 맺어서 80개 정도 업체가 이 머그컵을 사용해서 다른 곳에서도 반납할 수 있고 이렇게 보증금제를 운영해서 우리나라 국민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132kg, 벨기에와 대만에 이어 세계 3위 수준입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소속 국회의원 157명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들 의원들은 결의안에서 5.18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숭고한 민주화 운동인데도 한국당 의원들은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 유공자를 괴물 집단이라며 폄훼해 5.18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국론을 분열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국당은 망언 의원 3명을 제명하는 데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에 진정성을 가지고 협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시가 시내 면세점을 유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정작 기업 유치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보세 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로부터 대기업 신규 면세점 특허를 받은 뒤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투자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롯데와 신라 등 유통 대기업들이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투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기업들이 광주 지역 시내 면세점 투자를 기피하는 것은 광주를 찾는 외국 관광객 수가 적은 데다 관광산업이 침체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전교조 광주 지부는 성명을 내고 공기정화 장치를 학교 단위로 구매하거나 렌탈하도록 한 광주시 교육청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 지부는 학교 단위로 공기정화기를 구매하거나 렌탈할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학교의 행정 업무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하며 교육청이 일괄 계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은 전교조 광주지부가 기념식을 갖고 함께한 지난날을 회고하며 참교육 세상을 일구자고 다짐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 자리에서 학생들이 살아갈 내일을 보다 살만한 세상으로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창립 당시 전교조 교사들이 추천한 제자들에게 장학증서를 전달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유치원 어린이들의 안전한 현장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차량용 카시트를 대여해 주기로 했습니다. 시 교육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영유아가 차량에 탑승할 경우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하고 좌석 안전띠를 매야 하는데 광주에는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한 전세버스가 드물어 대여 시스템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외곽순환도로 건설로 인해 오는 12일 호남고속도로 일부 구간의 양방향 교통이 전면 제한됩니다.